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임대차 3법 이제 시작인데 벌써 엄청난 전세가 폭등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연 임대차 3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현재 강북의 평균 전세값이 4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말입니다. 결국 이 시작 시점에 벌써부터 서민의 주거비가 폭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인데 어제 8월 1일 또 을지로에서 집회가 있었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자, 617, 710에 이어 임대 3법까지 이 점점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폭등 수준이고요. 게다가 이제 전세 소멸이라는 것은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아무리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매매가의 상방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강북의 아파트 2015년만 하더라도 이제 3억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불과 5년밖에 안 지났는데 4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서민의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이고 이 강북 중에서도 이게 용산과 마포, 성동구도 결합이 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강북의 전세가도 크게 오르고 전세가가 크게 오른다는 건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월세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물량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주거비가 상승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임대 3법 중에 이 법이 시행되니까 임대 2법에 대한 갱신 청구권, 상한제, 대응,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가시키는 전략으로 뭐 반전세로 돌리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월세로 돌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대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공급을 위축하는 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임대 물량, 임대 공급을 위축하는 임대 3법이 통과됐고 지금 현재 대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 물량이든 민간 물량이든 상관없이 이 시장에 물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페널티만 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 게 물건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임대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뭐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4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년 뒤에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제한도로 상한제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4년 끝나면 다시 리셋이기 때문에 당장 2년만 좋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매매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중저가 단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시장이 더 빨리 오르니까 오히려 중저가 단지의 그 상승 오름 폭보다는 임대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클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저가 단지 매매로 들어가서 사는 게 편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빨리 머리에 정신 차리는 거죠. 예. 아, 중저가 단지 사는 게 낫겠다. 남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단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좀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자, 강북만 그러겠습니까? 더 심하게 강남과 수도권도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강남의 평균 전세가 그럼 얼마일까?
이 6억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을 보면은 아까 4억, 6억이니까 5억이 되겠죠. 자, 강남에 진짜 비싼 초고가 전세가 속속들이 지금 신고가 퐁퐁 터트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대출 제한이 일단 걸려 있죠. 10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전세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딛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 상한제 때문에 전세 물량도 감소하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따라서 서초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15억이 넘는 이 전세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었습니다. 30평대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게 앞으로도 좀 당분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21년, 22년 신규 입주 물량 없다고 했잖아요. 일단 21년이 이제 23,000호 정도가 되고 22년 되면은 뭐 13,000호 정도 지금 기록이 되는데 23년, 24년은 다시 늘어나긴 합니다만 당장 2년이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죠. 자, 이때는 진짜 전세난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시중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거주 의무 기간이 강화됐고 앞으로 이 공공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아파트도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죠. 물론 얘네들이 21년, 22년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앞으로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그 제어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동안 최장 5년 그리고 분상제 걸리면 2년에서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고요. 지금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더 길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확정돼서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시간 지나면 계속 새로운 게 막 생깁니다. 지금 세무사들도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래요. 뭐 얘기를 해보면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물어보면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나온 거 보면 다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본인들도 잘 모르고 이럽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매도할 때 양도분부터 장특공제가 이제 나뉘죠.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하고 이게 반반씩. 이거를 풀로 채워야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첩되는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8.1 대책 이전에는 그냥 뭐 가지고만 있어도 되던 것들이 이제는 거주 기간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로 거주를 실제로 해야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년 양도부는 무조건 이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팔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20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21년부터 그 이후에 파실 분들은 거주 기간을 다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들어가서 대상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특히나 요런 이 장특공제를 다 받으려는 주택들은 오랫동안 보유한 물건들이 많을 거고 그 상당수가 이 서울의 중심 입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입지의 물량이 더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현상에 빠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임대차 보호 3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자, 현재 생각을 해보시면 주택이 2개 이상인 임대인 같은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놓고 그리고 거절을 내보낼 주택에 본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2년씩밖에 임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개 이상인데 그 주택이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안 되거나 뭐 사이즈가 작거나 뭐 이러한 경우 직계 존비속 거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직계 존비속이 범위가 넓죠. 할아버지부터 손녀 손자까지니까 충분히 대응이 되죠. 게다가 돈이 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굳이 임차를 안 놔도 되는 분들은 그냥 비워놓고 있으면 알아서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전세 가뭄 현상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래됐죠. 이제 서울에 나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려고 또 했던 부분이고 이게 해결되려면
어차피 용적률에 대한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존에도 이 정부 정책에서 얘기했지만 이 지금 현재 서울을 놓고 보면은 주거 면적이 한 53%가 되고 상업 면적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정반대죠. 주택은 필요하다고 날리고 이 상업용지는 공실이 나서 날리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고 이런 제도를 빨리빨리 바꿔주고 이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임대차 3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결국에는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고, 어떤 분들은 뭐 높은 빌딩들이 있으면 답답해서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도시화 국가입니다. 도시화 국가. 예. 도시화 비율이 90%가 넘는 나라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콩, 싱가폴, 얘네들은 아예 도시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화 국가예요. 근데 얘네처럼 도시의 인구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당연히 전세 가문 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국가들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임대차 3법 쓴다고 해결될까요? 제가 봤을 땐 임대차 3법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지는 아예 나중에는 못 구하게 될 겁니다. 예,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양극화죠. 도시 지역의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주거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겁니다. 지방과는 다른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세 물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월세 상승을 의미한다. 이게 또 말이 되느냐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가 물량이 늘어나서 월세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그냥 시중에 물량이 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 놓을 거를 월세 놓는다는 게 아니라요. 실제 들어가거나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빈집으로 놓거나 뭐 이러한 현상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거래가 이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해당 시즌, 지금 내가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4년에 한 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들 수밖에 없죠. 2년에 한 턴이 더 빠르겠습니까? 4년에 한 턴이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4년에 한 턴이 되니까 당연히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이게 4년, 8년 되면 주거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시중에 거래될 수 있는 물량 수를 계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물리적이지가 않아요. 자, 기존의 2년 계약 방식보다 임대 입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4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2년 해서 8년 그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승률보다 4년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 큰 폭의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주거비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주거비가 내 생활비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세금으로 다 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쾌속으로 전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임대 3법으로 이득을 보는 건 과연 누굴까? 임차인일까요? 자, 임대 3법으로 임차인이 이득이라는 것도 없어. 이게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가가 5% 상한을 받으면서 그냥 2년만 더 편하게 살 뿐이에요. 지금 당장. 자, 다주택자를 지금 매매 시장을 볼게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결국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본 거죠? 지금 매매가가 올라갔으니까 무주택자가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죠. 집 못 샀잖아요. 올라가 가격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냐?
아니잖아요. 이분들 팔지도 못하는데 이게 현금화가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누굴까요? 다주택자를 옥죄할 때 썼던 방식이 뭐죠? 세금이잖아요. 지금 취득,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올라갔다고 해서 박수 치셨죠. 자, 이게 임차인들에게 갔습니까? 아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시장처럼 임대시장도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임대3법의 주법, 메인법은 내년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자, 임대 3법을 통해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했고 월세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높은 전세금 또한 세수의 근원이 될 겁니다. 고가의 임차인들을 욕하게 만들겠죠. 고가 임차인들 뭐 15억 넘게 주고 전애들이 서민이냐 세금 걷어라 또 이런 얘기 끌어가겠죠. 높은 전세금을 확인해서 세금을 때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또 적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이 높아지니까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는 투명하잖아요. 세금을 무조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확보가 더 될 것이다. 결국에는 임대 3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익 보는 게 아니라 분열만 될 뿐이다.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자, 법원에 가시는 분들 또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저가 단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임대를 찾아서 헤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임차 3법이 나왔으니까 임차 시장 안정되겠다라고 믿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택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까지 미뤄 오셨잖아요. 2014년부터.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중저가 단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임대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중가 고가 단지들 가고 싶잖아요. 뭐 마용성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알겠고 예, 그 외에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 매매 시장의 그 매매 상승보다 임대가가 더 빠르게 크게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 지금 오늘 이 강북 전세가 평균 4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이면 5억 넘게 찍을 겁니다. 내년이면. 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년이면 5억. 지금 2015년 3억에서 4억 오는데 5년 걸렸잖아요. 근데 1년이면 그냥 내년이면 5억 될 겁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더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 전세 그 임대 3법 도입되는 시점에 강북과 강남의 평균 전세가를 봤더니 어느 정도더라.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앞으로 집값 매매가뿐만 아니라 임대가 그러니까 결국 주거비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빨라질 것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놀부였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